될 것 같아요. 네. 과제 정리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3번 볼게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옳은 걸 골라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잘못 질문했다고요? 네. 얘는 지울게요. 네. 왜냐면 이건 그냥 함수하고 다 보시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유의미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4번 볼게요. 얘는 고배연 속성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죠. gx가 1에서 불연속이긴 한데, 그죠? 예. 좌극하는 마삼이고 우극하는 발산합니다. 그죠? 고배연 속성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좌우극한이 달라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식을 쓰는 게 속을 편할 것 같은데 fx 곱하기 gx를 씁시다. 왜냐면 어차피 분기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식을 쓰기도 좋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랑 여기는 x 마이너스 4 곱하는 거고, 이제 좌측에서요. 예. 1보다 크면 x의 제곱 3 곱하기 x 플러스 1인가?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약분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아무것도 없죠. 정의역에 제한 걸리는 것도 없죠.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연속이니까 함수값 치면서 좌극하는 위의 식에다 2를 대입한 얼마? a-1 곱하기 마3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극하는 6이겠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분기되는 구간 자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평이한 문제였고요. 5번 보겠습니다. 1차함수 gx에 대해서 g0은 f0이다. f0은 3이잖아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고변수는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면 fx가 지금 뭐냐면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에요. 어디에서? 1에서. 근데 이때 gx는 1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그러니까 g1이 0인 거죠. 왜 안 써지냐? 여기서 g0은 어차피 3이었죠. gx가 이미 확정입니다. gx는 뭐예요? 뭐냐고 묻습니다. 마3 x-1인가? 이거 대답해주기 싫다고? 너무하구만. 넘어가겠습니다. 7번.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참이죠? 왜냐면 가우스 x는 0의 좌우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인 이유가 뭐예요?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죠.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데 다른 거잖아. 그러면 고배연 속성 쓰면 되겠죠.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연속인데 얘는 0에서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입니다. 얘는 굳이 좌우 극한 확인해 볼 필요 없겠죠. 얘는 불연속이죠. 왜냐면 얘는 부호를 쪼개봐야 마일과 1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이 이미 안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hx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그냥 고1 수학부터 하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그냥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연속함수잖아요. 그냥 애당초 연속함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i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기억은 확인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좌극한 먼저 확인할게요. 1의 좌측에서 얘 어디로 가죠? 2. 얘는요? 0의 좌측이죠. 0이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확인할게요. 1의 우측에서 어디로 가죠? 0이죠.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뭐가 나오는지 같을 거니까. 참이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f-x는 뭐 한 거냐면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에 대칭시킨 거지. 그러면 극한도 y축에 대칭시키면 돼.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를 y축에 대칭시키면 0의 좌측 접근할 때입니다. 그럼 0의 좌측 접근할 때 fx의 극한을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얼마예요? 0이죠. 근데 f1은 1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fx하고 fx 플러스 1이요? 얘도 확인이 필요한데 함수값 먼저 봅시다. 함수값은 f0 1 곱하기 f1 1이니까 함수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극한값을 볼게요. 좌극한은 0의 좌측과 끝나면 0이네요. 벌써 틀렸죠? 더 볼 필요 없잖아. 무슨 극한, 좌극한부터 다른데 뭘 끝까지 가고 있어. 넘어가 되겠죠? 예. 좌극한만 본 겁니다. 우극한 아직 보진 않았어요. 예. 11번. fx,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fx 더하기 gx는 x는 0에서 연속이냐? 그런 것 같죠?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 왜냐면 왼쪽 접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gx는 1이 되죠. 그래서 좌극한이 1입니다. 오른쪽 접근을 시키면 여기 보시면 점이 채워져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럼 우극한을 보시면 fx는 1이고요. 얘는 0이니까 1입니다. 1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fx와 gx도 같은 이유로 되겠네. 아까 확인을 했잖아. 위에서 하나 0 뜨고 하나 1 뜨고 하나 1 뜨고 하나 0 뜨는 거. 그럼 곱하면 0 때문에 무조건 같아지게 돼 있죠. 네, 참이에요. fx,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냐? 좌극한을 볼까요? 좌극한은 2하고 0이니까 0입니다. 우극한은 1하고 1이니까 1이죠. 예, 불연속이네요. 함수값이기도 하죠. 저 1은. 예,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에서 읽어내시면 돼요. 요거는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결국은 아무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12번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fx에 대한 연속함수의 성질은 많은 부분이 뭐하고 유사하죠? 극한값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극한값의 성질과는 다르게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이 가능하죠. 뭘 이용해서? 극한값 성질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왜 이러냐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극한의 성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의 제곱도 당연히 연속이죠. 왜냐면 연속인 두 함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연속함수라는 건 진짜 정의역 내에서 매끄럽게 연결된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x는 a의 좌우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뭐 끊어져 있든 이어져 있든 뭔 상관이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특정한 한 점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함수를 절대값이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를 절대값 씌우는데 불연속이 될 수는 없죠. 맞는 말이고 디귿 틀린 말이에요. 거꾸로 물어봤으니까. 거꾸로 물어보면 왜 틀린 말이냐? 이런 거 있잖아. x는 a가 이렇게 있어. 여기 x축이 있다고. 근데 이쪽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 함수고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함수인데 여기 길이가 같다고 해봐.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얘가 위로 착 올라가서 안녕 난 연속함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연속함수가 아니었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참이다.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레야 됩니다. 이거의 자매품 누가 있죠? fx의 제곱이 x는 a에서 연속이면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제곱도 제곱하면서 극한이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한 대인데 똑같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fx가 저런 식으로 써있으면 학생들이 존나 당황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 너네 fx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쓰고 싶었던 적이 있었냐? 이것도 그냥 출제자의 언어예요. fx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럼 저거 어떻게 할 건데요 선생님? x가 음수면 얘가 뭐가 돼요? 3x가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x가 되겠지 뭐. 그죠? x가 0이면요? 저 식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0 곱하기 f0은 0이다니까. 이건 f0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비워놔. 알겠지? 모르겠다. 에이씨. 자, x가 양수이면 그냥 x가 되는 거잖아? 근데 0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연속되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극한 0이고 우극한 0이니까 아, 너 0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f 마삼은 저희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일이고 f0은 0이다. 답은 마일이다.
됐습니까? 그냥 왠지 0이겠지 하면서 0 박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뭔지 잘 모르고 푼 거예요. 이해하시죠? 19번 볼게요. 오, 이거 지난 시간에 푼 거 같은 느낌이지? 근데 흔적이 없는데 안 푼 거겠죠? 네. 무슨 문제? 무슨 문제예요? 야, fx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 했어? 0, 0 집어넣어야 한다고. 그런 것도 안 하면 수학을 0, 0 못 한다니까? 야, 분기되어 있는 함수를 딱 제시돼 있잖아요? 구간별로 함수가 막 다르게 제시돼 있어. 그러면 그 함수를 볼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연속성이야. 연속성을 확인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하수야. 그냥 아무도 안 먹었는데 이미 확인한 상태여야 돼요. 불연속이군. 알겠어요? 0 넣어보면 마사고, 밑에 0 넣어보면 4죠. 재밌네. 사실 이렇게 좌우 극한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이거 절대값이면 연속되지 않냐? 제곱하면 연속되지 않냐? 이런 문제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읽으면서 밑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 진짜 고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곱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곱의 연속성으로 근데 물어봤는데 실제로 곱의 연속성을 해석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A가 0이 아닌 게 중요해요. 왜냐면 A가 0이라면 얘는 곱의 연속성 문제가 아니에요.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근데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곱인데 아까 우리가 극한을 확인한 게 다르다라고만 인지한 학생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했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임을 확인했죠. A가 0이면 그 함수를 제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됩니다. A 0일 때 연속입니다. 좌우 극한이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반대였기 때문에 제곱을 시키는 순간 같아지는 거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면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얘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F-A인데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0은 아니야. 그냥 연속인 위치야. 그러면 얘는 연속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의 곱연속성 판정할 때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의 이유가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데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경우, 그 다음에 좌우 극한이 같은데 함수값과 달라서 불연속인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곱연속성으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너 징하네. 그만 얘기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 풀 때 갑자기 제 목소리 들린다니까요. 뻥 아니에요. 씨발 틀린다 이러면서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F-A가 0이어야만 합니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A는 사실상 여기에 넣어봤을 때 0이 되려면 -A가 뭐가 가능하지? 1만 가능하죠.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A가. 그러면 A는 -1이네요. 그죠? 여기에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A는 -2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는 2예요. 결과적으로 A는 -1과 0과 2 세 개를 갖기 때문에 합은 얼마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잘못 냈습니다. 왜냐면 개수를 물어봤어야지. 합을 물어보면 요거 빠뜨린 놈도 답을 얻어가거든요. 불공정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20번을 보죠. fx가 연속함수일 때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이값 정의를 묻는 문제인데 사이값 정의는 뭐 하는 정리죠? 사이값 정의는 뭐 하는 정리예요? 감사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뭐 하는 정리냐면 이제 사이값 정리 자체를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주면 다음과 같아요. 함수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으면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나 잘 외우죠? 자, 텍스트 외우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외워서 방금 제가 그냥 그림을 읽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A, FA가 있어요. 여기 B, FB가 있습니다. 선생님, B, FB가 아래에 있어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그냥 같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생겼으면 안 돼요? 아이, 마음대로 다 돼요. 다 돼. 알겠지? 그냥 아무튼 연결만 돼 있으면 돼. 선생님, 이래도 돼요? 아이, 네 맘대로 해. 다 돼. 다 돼. 얘는 연속이면 하면 되니까. 그냥 보통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과서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반드시 값이 있겠지. 왜냐면 다른 값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K라고 하고 그 K를 뭐 이런 데를 이어봐요. y는 K. 됐어요? 그럼 여기를 C1, 여기를 C2, 여기를 C3라고 하면 FC1도 K고 FC2도 K고 FC3도 K니까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무려 3개나 있죠. 어디 내에? 개구간 AB 내에. 저는 이 그림을 외우고 항상 사이값 정리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혀줄 때 글자를 외운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냥 읽습니다.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으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냥 읽는 거잖아. 그림을 그냥 묘사하는 거야. 텍스트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미노.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걸 좀 바꿔 설명하면 이런 얘기이긴 한데, 자, 선후 관계를 좀 바꿔서 뭐야? 이렇게 이미 y는 k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를 연결하는데 fk 안 지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지나는 방법이 있어요? 창의적인 친구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만난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것도 많이 당했다. 알았지? 네. 뒤진다 진짜. 무한 연장이에요.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안 만날 수 없어요. 네. 창의적인 저희 제자들 많죠? 네.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만나게 된다. 최소한 적어도 한 번.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 방정식의 실근을 확인할 수 있지. 너네한테 어떤 방정식 fx는 0의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모든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나?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없는 방정식의 개수가 근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상대가 안 되게 많습니다. 아닌데? 넌 지금까지 방정식은 잘 구해왔는데? 야, 그거는 구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봐서 그런 거야. 그냥 못 구하는 게 훨씬 많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고 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뭐 하라고 하죠? 정역 확인하라고 하죠. 정역과 공역 확인하시오. 주기와 대칭성 확인하시오. 근데 나중에 가면 뭐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도 구하시오.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절편을 표시하고 나와.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표시한다 이러면 X절편, Y절편. 야, X절편 구하는 건 Y절편 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Y절편 구하는 건 그냥 X에 0 넣으면 끝나. 누구나 할 수 있어. 중1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X절편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방정식 해를 구해야 됩니다. 해가 안 구해지는데? X절편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그냥 네 맘대로 그리면 그래프가 매우 부정확해지겠지. 근데 방금 배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1을 넣는데 음이야. 2를 넣는데 양이야. 그러면 X축을 밑에 놓고 2를 넣는데 음이었고 2를 넣는데 양이었어. 그럼 이렇게 통과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소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알고 보니 얘 그래프가 이랬을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 확인 안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하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최소한 한 개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걸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간을 더 좁혀봐야 돼. 더 좁혀보고 더 좁혀보고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주 좁은 구간을 계속 확인하면 결국은 근이 몇 개인지까지 확인하게 되죠. 맞잖아. 야, 실제로 내가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막 아무 곡선이나 막 그리잖아.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 뭐 이렇게 그린다고 쳐. 그러면 얘가 진짜 이걸 근의 공식으로 근을 찾아가지고 근을 표시하는 걸까? 아니야. 내가 장담컨대 아니야. 얘도 사이값 정리를 쓰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어차피 너네 지금 매끄러운 곡선을 보이잖아. 이거 유한계의 점이야. 무한계 아니야. 유한계의 점을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그냥 매끄럽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건 내 전공이니까 내 말이 맞아. 알겠지? 유한계의 점. 왜냐면 얘가 그 같은 시간 동안 연산할 수 있는 연산량의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점만 이렇게 구해가지고 심지어 막 위로 올라가면 천천히 뜨기도 하는데 거기 계산 안 해놨어. 어떤 말이냐면 딱 요만큼만 계산해놨어요. 위로 올리면 그때 이쪽 계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유한계의 몇 개의 점만 계산하고 그 가운데의 점을 메꾸는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제가 배우거든요. 전공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튼 그렇습니다.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요즘 막 풀 3D 게임 많잖아. 그러면 그 배경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연산이에요. 니네 시야만 계산합니다. 고개 돌리면 그때 계산해요. 미리 다 계산해 놓으면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원이 너무 많이 낭비돼. 진짜 전기도 많이 낭비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니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계산하니까 나는 흑백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고개를 쓱 돌리면 얼른 연산해고 다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딱 돌리면 얼른 연산해 다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얘들도 이 계산이 우리보다 개빠른 이 컴퓨터도 뭘 이용하고 있다? 사이값 정의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값 정의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당연히 참이죠. 적어도 하나니까. 사실 몇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 수 있어요? 존재만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할 수 있다고?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양수이면 선생님 양수이면 여기 이것도 여기 있고 이것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미친 소리지. 여기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라면 실근 졸라 많은데 곱은 양수가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 뭐 해야 돼요? 구간을 더 좁히는 게 맞아. 구간을 더 좁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수 단위 구간 안쪽으로 좁히면 이제 존나 피곤하거든? 왜냐면 막 1, 2, 3 이런 거 넣는 거 쉬운 일이지. 3분의 2하고 하나는 뭐 6분의 7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다항함수로도 계산하기가 개빡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간을 계속 세세하게 좁히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까지 우리한테 시키진 않는다. 우리한테는 이제 정수 단위 정도까지만 물어봐요. 아주 많이 하면 뭐 2분의 1이나 뭐 2분의 3이나 이 정도까지. 알겠죠? 예. 그리고 방정식 fx는 0이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이것도 그래서 개소리죠. 근이 있어도 FA와 FB는 부호가 양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만 참이 됩니다.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무슨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근이 있어요? 마이와 마일 사이에 근이 있죠. 그럼 자동으로 1과 2 사이에도 근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2와 3 사이에 근이 있죠. 그럼 자동으로 마3과 마2 사이에도 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 4개의 근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뭘 물어봤는가 볼까요? 일단 사이값 정의를 알고 있는가, 까막눈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본 거죠. 원점 대칭을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5개인데요. 이거 원점 대칭에서 F0이 0이 있기 때문에 원점 대칭 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5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그림을 그려서 판정해도 되는데 이건 뭐 그림을 그려서 판정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러지 않았다 라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 2차 함수니까 이거 연속 함수죠.
이것도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원래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누면 뭐예요? 연속함수입니다. 불연속이 되려면 어쩔 수밖에 없죠? 분모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거 평가원에서 한번 출제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F1은 0이고 F3은 0이다 라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사실상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위에다 올리면 얘를 지운 상태에서 뭐만 읽으면 돼요? 2를 집어넣었을 때만 읽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사죠. 그러니까 k가 2예요. 그러니까 f5는 2 곱하기 4 곱하기 2 16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다음 27번을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0에서만 불연속이다. 합성함수 연속성 하나 보는 건데 0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죠? 2대 좌측이죠. 2대 좌측일 때 0입니다. 이게 좌극한이면서 함수값이네요. 점찍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의 우측에서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1의 우측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어디냐면 0입니다. 0은 0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이에요. 니은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판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런 기호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건 0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존재 안 하면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쓰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틀린 보기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디귿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얘가 불연속인 x의 개수는 2개다. 자, 이제 불연속점을 찾아야 되는데 불연속점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불연속이 될 것 같은 후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일단 x는 0이 후보 중에 하나죠. 근데 얘는 이미 실패야. 왜냐면 기억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 x가 0이라는 게 독립변수가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도 0일 수 있잖아. 그럼 fx가 0인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3만 조사하면 되죠. 이래서 연속인 거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만 조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실제로 불연속인지 봅시다. 마이너스 1에 연속이고 0에서 얘는 불연속입니다.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이미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값이 얼마? 함수값이 0이지. 근데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를 지금 불연속에 합성하기 때문에 절대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확인 안 해봐도 알죠, 이거는. 그죠? 불연속끼리 어떻게 교차해야 우연찮게 연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맞아요. 불연속점이에요. 3일 때도 볼까요? 3일 때도 연속이면서 0이죠. 그럼 같은 이유로 불연속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참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두 함수에 대해서 fx분의 gx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 확인했냐? 없다. 뭘 확인했냐? 뭘 확인했냐고. 성질나네. 야, 분기계인 함수 나오면 뭐 확인하겠어? 연속성,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이유는 좌우칸이 달라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저 함수는 gx 곱하기 fx분의 1 곱의 연속성 묻는 거잖아요. gx는 그냥 2차 함수죠. 그러니까 g2는 무엇이다? 0입니다. g2는 뭐라고요? 0이에요. g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인데 이게 0이라고. 선생님, 조건이 더 없는데요? 더 없지. 당연히 물어본 걸 봐. 애당초 a, b를 구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당신들 눈에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으로 보여야 합니다. a와 b, 두 변수 a와 b가 관계식 형성이고 1차식이죠. 1차식을 형성한 두 변수는 반드시 뭐예요? 직선이에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실제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리만 재세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4.
이게 답이에요. 여기 있네요. 저 직선이 많이 움직이겠지. 그때마다 원점에서 거리를 재보면 최소값이 아닐 거 아니야. 언제 최소값이야?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재야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물어보는 게 뭔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자 이제 관계 시간 하나 더 찾아볼까? 뭐 이러고 있으면 문제를 제 시간에 풀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GX 확인했냐? 고맙다. GX 0에서 불연속이죠.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딱히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예. 그거 물어본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물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이런 형태고 얘를 움직일 거예요. 그죠? 예. 얘가 이제 A에 따라 A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A가 작을 때부터 쫙 가요. 쫙 가다가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A가 0의 좌측일 때 지금 이때의 상황을 물어보거든요. 몇 개입니까? 2개죠. 교점 세는 거니까 2개잖아. 근데 F0은 0일 때 상황을 묻는 겁니다.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얘는 2개고 얘는 3개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1의 좌측과 1의 우측인데 1의 좌측이면 이때입니다. 몇 개예요? 1개입니다. 1의 우측이면 여기 아니에요? 아니야. 우측이면 조금 벗어나는 거잖아. 몇 개라고 봐야 돼? 2개라고 봐야 돼. 접하려면 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건 상상해야 돼. 두께 때문에 잘 안 돼. 이거 진짜 눈으로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왼쪽에서 몇 개라고? 1개. 오른쪽에서 몇 개라고? 2개입니다. 확대해서 보여줄까? 보여줘. 얘가 연산을 하느라고 그런 거야. 여기 이렇게 2개 있다고 봐야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접하기 전까지는 2개 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1개고 얘는 2개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인 값을 구하는 거는 개수의 변경 지점만 보면 되니까 거의 어딘지 살 필요 없어. 야 이때 2개지. 첫 번째 불연속점이네요. 두 번째 불연속점이네요. 세 번째 불연속점이네요. 네 번째 불연속점이죠. 끝났죠? 다시 현재 2개죠. 이때 3개로 바뀌죠. 첫 번째. 이때 다시 2개로 바뀌죠. 두 번째. 이때 다시 1개로 바뀌죠. 세 번째. 1개잖아. 이때 다시 중간에 2개였다 1개로 바뀌죠. 네 번째. 그래서 4개입니다. 니은만 참이에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이제 선생님 저희는 아이패드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필로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냥 이거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한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이라고 시킬 거야. 그리고 이걸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학생의 등급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평가원은 움직이는 그래프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3등급도 허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고3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3등급도 허용할 마음이 없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알았어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응? 이거는 조금 네. 그냥 그건데 1의 사축일 때 있잖아요. 네. 그 이차함수가 네. 마이너스 x랑 관련이 없어요. 여기요? 네. 네, 그럴 일은 없죠. 네. 왜요냐고요? 아 그래요? 그래? 아니 잠깐만 이게 내가 그럴 일 없어 그러면 그럼 안 되지. 본인의 논리는 뭐였어? 왜 얘랑 만날 것 같았는데요? 아니 몰라 그냥 잘 그리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안 되고 봐봐.
이대로 좌측 접근한다는 말은 진짜 여기서 진짜 조금 내리는 거야. 여기서 진짜 조금 내렸는데 쟤랑 만날 수 있을까? 좀 폭파지만 가능할 수도. 사실상 이때랑은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때 안 만나면 이때도 안 만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이때 이미 안 만난다는 걸 우리는 연립해보면 바로 할 수 있죠. 근이 없어요. 마이너스 x하고 교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 했어요. 평상시에 올바른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혼동의 우려가 많이 적어져. 그러니까 애매하면 계산하는 게 맞거든. 근데 올바른 그래프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애매한 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올바른 그래프를 잘 모르면 애매한 순간이 되게 많지. 그러면 책을 열심히 보면 올바른 그래프를 알게 되나요? 아니지. 니네가 그려봐야 돼. 야, 책에 있는 그래프는 다 왜곡돼 있어. 실제 그래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졸라 많다. 왜 그런지 알아? 너무 그래프가 좁은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면 일부러 과장해서 잘 보이게 해줘요. 실제 그렇잖아요. 니네 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되게 둥글게 생각하는 애들 많은데 실제 사인 생각보다 되게 납작합니다. 왜냐면 3대 1이기 때문에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 많이 있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제 그래프를 잘 주지 않고 너 얘기 잘했어. 근데 평가원은 니네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학생용 계정을 줄 테니까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그려볼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아무도 안 합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실제 그래프를 충분히 보기를 바라는 거고, 저는 이제 평가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그걸 했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의지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우지발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그냥 수업 때 계속 보잖아? 그럼 결국 익숙해지게 돼 있어. 진짜는 어떻게 생겼고 대충 안단 말이야. 니네 잘 생각해봐. y는 x의 제곱 있지? 니네 완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니네 상상 속에서는 니네 손이 못 닿아서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지 거의 똑같으니까 니네 상상한 게 실제하고. 그지? 근데 우리가 상상한 게 실제하고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다른 게 되게 많고 편의를 위해서 과장해서 그리는 건 그건 나쁘지 않은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36번 볼게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는 1의 근이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존재한다. 이게 충분 조건이니까 기억이 참이면 fx는 1의 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럼 기억이 봐도 틀릴지 뭘 고민해. 왜냐면 저거는 심지어 x축도 아니야. 여기가 x축이 있으면 fx는 1이니까 뭐 이런데 y는 2 있다고 해봐. 근데 a, fa가 여기 있고 뭐 b, fb는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이를 연속하게 이으면 fa 곱하기 fp는 음수구나. 양수인 줄 알았어. 여기 있다고 해봐요. b, fp.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어질 텐데 기억은 만족하잖아요. 하지만 y는 2라고 안 만나죠. 사실 이런 걸 고민해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fa와 fp의 곱이 1보다 작다 이딴 거는 아까 제가 처음 그렸던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fa도 0과 1 사이 값이고 fp도 0과 1 사이 값이니까 0과 1 사이 값을 곱하면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양수이긴 한데 이해되시죠? 여전히 이렇게 연결해서 함수를 생각해보면 y이라고 만날 일이 없죠. 틀렸죠? 디귿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fa-1 곱하기 fb-1 이게 네거티브하다 이거 얘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는 a, fa는 어디 있어야 한다? y는 1 위에, 적어도 하나는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반대편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연속이 되게 이으면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사이값 정리 빡세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훨씬 빠르고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냥 시험을 잘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물론 필요하면 사이값 정리를 서술할 수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47번을 볼게요. fx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9고 또 하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게 a가 뭐냐에 따라서 연속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단 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연속이라고 했는데 얘 연속함수죠. 그죠? 근데 fx는 연속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얘 분수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허용하지 않냐면 fx가 0인 상황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쓸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그냥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안 그러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는 뭐 어찌해야 되고 뭐 연속일 때 어찌해야 되고 이래는 더 복잡하니까 그냥 저 함수 자체가 x는 a에서 연속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좋아요. 뭐 먼저 볼 거냐면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 fx를 볼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게 0이 안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떤 순간에도 fx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a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가 이런 데 있으면 반드시 0을 거치게 됩니다. a가 이런 데 있어도 반드시 0을 거치게 돼요. a가 이런 데 있어야만 0을 거치지 않죠. 이 우측문 보는 거니까. 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ax-9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니네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봐봐.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이제 a분의 9겠지. 그런데 작거나 같다를 쓰는 거니까 여기가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기가 돼도 되는 거고. 쌤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a가 a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니까. a분의 9보다 작아요. 그러면 a제곱은 9보다 작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a제곱이 9보다 작다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느낌인데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공통 부분 찾아야지 이런 사고 회로가 이미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얻은 걸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이걸 얻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그냥 위에 얻은 걸 바로 사용해버리면 훨씬 편하지. 어차피 공통이고 구한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A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근데 정수 A니까 A는 어차피 1, 2밖에 안 돼요. 개꿀이죠. 갑자기 졸라 쉬워졌죠? 그쵸? 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왠지 2일 때 답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부터 보겠습니다. 예. gx는 그러면 x-9분의 x-1 언제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분의 1 분모가 0 되는 거 다 무시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미 배제했거든요. 그럼 1 넷의 연속성만 보면 돼요. 그럼 1에서 작은 얼마냐? 저 위에 거는 0이죠. 아래 거는 1에서 우극한 얼마예요? 1입니다. 불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두 번째 a가 2일 때 gx는 2x-9분의 x-2예요. 언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1분의 x-2죠. 그냥 이걸 연속이 되게 하는 게 존나 불편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공통요소를 띄워버리는 거지. 0되게 0, 0 이렇게 맞춰지게. 예. 그래서 이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날마다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걸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이걸 효과적으로 잘 해석했으면 갑자기 엄청 평이한 문제가 되거든요. 질문은 왜 나오냐면 저걸 해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네.
질문 안 받았나? 질문 좀 받아볼게요.